선거운동 과정에서 만난 유권자 가운데 기억에 남는 유권자 또는 꼭 이야기하고 싶은 시민을 대상으로 영상편지를 쓰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이 유권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갈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기호 9번 정태욱 무소속 후보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으로 극단적인 분열과 갈등 그리고 끝없는 추락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세상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 오만과 무능에 대해서 제대로 심판할 때입니다. 그런데 미래통합당의 공천은 그야말로 막장 공천, 낙하산 공천, 대구 경북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공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주민들로부터 직접 선택을 받기 위해서 무소속 9번으로 출마했습니다. 주민님으로 제가 당선되면 반드시 미래통합당으로 복당해서 문정부의 독선에 맞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권 재창출에 그 선봉에 서서 싸우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게 힘을 몰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영상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사랑하는 대구 시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갑 주민 여러분, 미래통합당 양금희 후보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얼마나 걱정이 많으십니까? 하루빨리 마스크를 벗고 웃는 얼굴로 여러분들과 만나고 싶습니다. 또한 확진 판정을 받으신 모든 환자분들도 빨리 쾌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신은 사명을 주기 전에 시련을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을 합쳐 이 시련을 잘 극복해서 다시 한번 위대한 대구로 거듭나기를 소망합니다. 가정주부였던 제가 왜 편하게 살지 않고 NGO 활동을 시작했고 대한민국을 망치는 문재인 정부를 심판하기 위해 나섰습니까? 출세에 아무런 욕심이 없던 제가 왜 국회로 가서 무너진 대한민국의 근본을 잡으려고 하는지 비례대표의 편한 길을 버리고 간절한 심정으로 네, 자, 발언 제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 1시간 동안 잘 발언 제한 시간이 지켜봐 지났습니다. 바랍니다. 마이크가 꺼졌습니다. 네. 대구시의 현안이자 북구갑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도 합니다. 네 후보 모두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에 대한 나름의 공약들을 내세우고 계신데요. 경북도청 후적지 개발을 위한 후보자의 아이디어와 지속 가능한 방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청 후적지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전제돼야 됩니다. 그 땅을 대구시가 쓸 수 있도록 국가가 확보해서 대구시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으로서 도청 후적지 개발 특별법을 개정하고 그리고 예산 1,700억을 확보해서 국가가 사서 대구시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했습니다. 그거를 다시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을 그 일대를 전면 개편해야 됩니다. 도청 후적지 자체를 중심 상업적으로 되어야만이 거기가 뭐 80층 건물이 되든 어째 짓고 특히 상역 1동, 3동, 4동에 대해서 저밀도 주거지역을 고밀도로 고쳐야 됩니다. 그런 후에 그 도청 후적지에 ICT에 대한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나머지 지역에도 여러 가지 시설들을 가져오는데 국립뮤지컬센터 이런 걸 유치하는 겁니다. 네. 정밀요로는 세계 각국에서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 이상을 능가하는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메가스트림입니다. 저는 이곳에 정밀의료 관련한 IoT 기술을 기반으로 한 로봇 기술과 함께 정밀의료센터를 짓고자 합니다. 또한 이곳이 그러한 산업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격 1동과 상격 2동, 상격 3, 4동에 이르는 그 지역의 고도 해제 제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신청 강변을 따라 가지고 스카이라인을 구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도 제한을 해제해서 다시 말하면 아름다운 신청 강변을 이룰 수 있는 곳으로 만들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IoT 산업을 기준으로 한 의료 산업이 앞으로 북구의 먹거리 산업과 대구의 가장 큰 산업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양금희 후보 답변 첫 주십시오. 번째 저를 소개해달라고 그랬는데요. 저는 사실 경북대학교 공과대학 전자공학과를 졸업했고요. 대구에서 태어나서 대구에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졸업을 했고, 그리고 또한 대구의 고등학교에서 10년간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저는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중앙회장으로서 대구에 한국여성유권자 대구연맹이 있고요. 거기에 또한 북구지부가 있습니다. 작년에만 해도 제가 대구에 여러 차례 내려와서 저희 유권자연맹 회원들과 함께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다만 언론화되어 있지 않았다는 것이 아마 가장 큰 약점이라고 다들 생각하는 것 같고요.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는데 낙하산 공천은 실제로 아니고 예, 10초 더 남았습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두 번째 공약과 관련해서 얘기하는데 네, 바른지하 두 번째 정태욱 후보 질문해 주시겠습니까? 예, 양금희 후보 지역민을 대변해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네. 지난 5년 동안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생산활동을 한 적도 없기 때문에 진정한 일자리 창출을 가능한 국회의원이 되겠는지 첫째. 두 번째, 재산 공개 목록에 보면 대구에 부동산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거야말로 진짜 낙하산이 아닌지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재산 목록에 보면은 벤츠하고 일제 고급 브랜드 차 혼다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서민들과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지. 그리고 또 하나, 양금희 후보께서는 보도자료를 통해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하지 않았는데 제가 흑색선전에서 고소고발하겠다. 그런데 저는 이 언론 기사를 보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를 고소고발할 것이 아니라 언론사를 상대로 고발을 해야 되는 거 아닌지 네 가지 질문을 제가 던지고 싶습니다. 예, 예. 답변해 주십시오. 네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다 하기에는 1분이 너무 짧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찬성했다고 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한국여성유권자연맹의 중앙회장으로서 관련한 간담회나 아니면 토론회에 공식적으로 참석하는 것이 통상적 업무입니다. 그리고 이거와 관련해서 제가 공천 과정에서 아마 투서가 공천관리위원회에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게 소명서를 제출하라고 사실은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요청이 왔고 제가 그와 관련되어지는 모든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아마 저의 모든 부분들을 다 사차치 다 확인하고 난 다음에 저를 공천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태욱 의원님께서 언론사를 상대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는데 언론사를 상대로 그게 거짓이라고 저는 이미 유튜브 방송에서 여러 차례 밝혔습니다. 네. 예, 정태욱 후보를 비롯한 한국당 초선 의원들이 보수 대통합 인적 쇄신 결의 성명을 지난 2019년 11월 7일 날 했는데요.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낙천이 된다고 해서 나가서 출마를 한다든가 하는 해당 행위를 하지 않고 당의 승리를 위해 뭐든지 감수하겠다. 내년 총선에서 모든 것을 당에 백지위임하겠다. 민주주의는 약속을 지키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정태욱 의원님은 아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면접을 볼 때도 공천관리위의 결정을 따르겠느냐 하고 아마 물었을 겁니다. 저에게도 그걸 묻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따르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하신 말씀이 있는데 왜 약속을 지키지 않으셨는지 그것이 굉장히 궁금하고요. 예, 이 부분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정태욱 그런 후보 답변 성명은 주십시오. 공통으로 나갔기 때문에 제가 직접 서명한 라고 할 수 없고, 공관위에서는 저한테 그런 질문이 없었고, 이번에 보수 분열의 책임을 지금 아마 묻고 싶어 할 모양인데, 실제 보수 분열의 책임은 김영호 공관위원장의 잘못된 공천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사퇴한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하게 중요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대해서 제대로 맞설 수 있는 사람이 이번에 당선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지난 4년 동안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대해서 앞장서서 비판해왔고 투쟁해왔고, 그리고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가장 먼저 몸을 던져가지고 제가 막고자 했는 사람입니다. 저는 당선되는 순간에 바로 복당해가지고 다시 이 문재인 정부의 독주와 독선에 맞서고자 합니다. 예, 국회의원은 신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야당 의원은 투쟁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는 초선 의원이었지만 당 대변인, 정책위 부의장으로
132회의 TV 토론에 생방송에 나갔습니다. 300회가 넘는 논평과 정책 서선을 제 손으로 직접 썼습니다. 투쟁력? 저는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온몸을 던져 싸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국회의원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우리 사회자께서 이야기했듯이 제대로 목소리를 내야 됩니다. 저는 신암선열공원 국립묘지화를 이끌어냈습니다. 코로나 3법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특별법 3법을 발의해가 이걸 당론으로까지 채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재난지역 주장을 내가지고 관철시켰습니다. 정말 초선으로서 전투력과 실력 강한 재선 의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양금희 후보께 여쭤보겠습니다. 네. 실제로 양금희 후보님의 가장 중요한 공약이 우리 도청 후적지에다가 세계 최초 세포 치료 중심의 정밀 의료 플랫폼을 구축하겠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런데 2008년에 첨단 복합 의료단지가 네. 지정된 데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지금 있습니다. 입주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네. 지금 모를 거예요. 거기 지금 81%밖에 지금 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현안이 오송에 있는 식품의약안정청 지청을 만드는 건데 이것도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거를 다시 뜬금없이 경북도청에 도시계획도 제대로 안 돼 있는 데다가 이걸 유치하겠다 하는 거는 그냥 믿거나 말거나 이래 공약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그 제대로 된 공약이라면은 지역 도시계획하고 연계해가지고 거기를 정말 어떻게 할 건지 그럼 첨단 복합 의료단지와의 관계를 어떻게 되는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양금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답변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했다시피 정밀 의료 시스템 관련한 회사가 이미 서울에서 그 준비를 했고요. 컨퍼런스를 거쳤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많은 생각과 연구를 해가지고 왔는데요. 지금 대구에 보면은 국제회의를 위한 복합단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저희가 엑스코 자리에 생겼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정밀 의료 시스템이 들어오게 되면은 우선 컨퍼런스가 크게 열릴 겁니다. 그 컨퍼런스가 열리게 되면은 컨퍼런스에서 국제회의가 유치가 될 거고, 그리고 두 번째 그와 관련되어지는 산업들도 또 엑스포 형식으로 관련되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정태우 후보 추가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그 땅이 몇 평인지 아십니까? 42,000평인 예, 걸로 알고 있습니다. 42,000평에 예전에 도청이 있을 때에 2,300명이 근무했습니다. 하나의 시설이 들어온다고 해서 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되는데 아까 그 신천변에 아름답게 뭐 이래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신 거는 그 지역의 현황을 과 조금 괴리가 있습니다. 지금 그 지역에는 도시계획상으로 두 가지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천변에는 12층 이상을 잘 허가하지 않고 있은 그 규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현재 상격 일동 지역이 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뒷산, 경북도청, 뒷산이, 뒷산보다 높이 건물을 못 짓도록 4층 이하,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도시계획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것에 대해서 비전을 제시하지 않고 시설 하나를 유치하겠다니까 그 42,000평의 대규모 지역을 먹거리를 만들겠다. 그거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금희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예, 지금 제가 드리는 그 얘기를 플랫폼이라고 하는 걸 어떤 건물을 짓는 걸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플랫폼은 건물을 짓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가 그 상격동에 신천변을 따라서 그 스카이라인을 만들겠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대구에 관광을 할 만한 곳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그거는 부산에 가보면 부산 그 수영만 주변에 스카이라인을 만들어가지고 부산을 오시는 많은 분들이 거기를 관광하고 가거든요. 대구도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K2 비행장이 이전이 되면 어차피 5년마다 한 번씩 도시계획이 변경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신천변을 따라 고도 제한이 3종으로 해제가 된다면 이곳에 스카이라인을 만들 수 있는 건물들이 들어설 거고요. 그로 인해서 대구가 어떤 새로운 관광 명소로서 그 지역이 탄생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존경하고 사랑하는 대구 시민 그리고 북구 주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제 정치 생명을 완전히 걸었습니다. 정말 지난 4년간 열심히 투쟁했고 KTX를 646회 탈 정도로 주민과 호흡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주민 여러분들이 힘을 받아서 제가 다시 재선의 강한 국회의원으로서 탄생할 수 있도록 주민 여러분들의 힘이 필요합니다. 누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복당이 안 된다고. 이제까지 국회의원에 당선돼 가지고 복당 안 된 사례가 없습니다. 반드시 복당할 것이고 복당해서 문재인 정권의 심판에 정말 앞장서고 초선이 아니라 재선의 강한 힘으로서 준비된 후보로서 준비된 국회의원으로서 제가 즉시 활용해 주십시오. 정말 힘을 주십시오.